자, 다음으로는 그 세계는 지금 부정선거 혼란 전국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혼란에 빠졌다 해서 세계 정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약간 부정선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DNI 보고서는 사실 그 이제 국회의회 바이든 인정되기 전에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다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 그 D&I 보고서 전체를 저도 아직은 입수를 못했는데 그게 입수가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어떤 그 보고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음, 중국에 간섭을 했다. 선거에 중국에 간섭했으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입장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FBI나 CIA나 이런 그 기관들이 이를 축소 평가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DNI가 다른 모든 이 그 기관을 예산 분배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듣긴 들어야 되거든요. 듣긴 들어야 되는데 축소 평가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조작은 아니었어 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지 그 도미니언 장비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뭐 좀 축소하려고 했거나 감추려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제 보고서를 전달 안 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을 떠나서 내가 이제 정치적인 이런 압력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공산당,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CCP는 2020년 미 연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개입하려 했다는 부분은 약간은 또 뭐 좀 약간 한 발 물러선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 이미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CIA가 중국 선거 개입 그 분석 결과를 철회하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CIA가 왜요? 왜 그러죠? CIA가 중국 편일까요? 예, 한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조사를 하면 CIA도 잡혀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토를 했대요. 난 트럼프 정부가 싫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선거 개입 보고를 나는 좀 주저했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황당하죠. 지금 에포크타임즈에 기사가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D&I 보고서에 대한 그 서문인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위조 아닙니다. 이거 위조 아니에요. 자, 그리고 D&I 보고서가 중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식 확인됐다. 자, 7일날 이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도 좀 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는 모든 정보기관의 상위기관이라는 겁니다. 백악관에 보고를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예산 편성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D&I가 사실 어떤 정보기관은 아닙니다만 전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D&I는 막판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뒤에 있는 쭉 내용이 있는데 뭐 다 앞에 했었던 내용이죠. 내부들끼리 싸웠다. CIA랑 뭐 FBI랑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다. 그리고 일부 그 지원을 끊기기도 했다. 니들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예산을 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D&I 리포트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일부러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말고 이걸 충분히 계엄령에 준하는 다른 법적인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그 D&I 리포트를 통해서 더 많은 저 사람들의 나쁜 그 행위 그 범죄들을 그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QA 메시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심각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의 그 뭐지 레지오 칼라브리아시의 현직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또 민주당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특히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작이 됐다. 이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탈리아 안에서도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510표가 10표 중에서 지역에서 일부, 그러니까 더 찾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투표용지에 주머니에 투표용지를 3장이나 가지고 있던 것을 경찰이 발견을 하고 수사한 것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막 투표용지 흔든 거, 이게 왜 이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부정선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내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도 하고 미국 하는 것도 조작도 같이 하고 엉망진창이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나온 지 조금 된 기사입니다만 한 2달 전쯤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의 모든 부정선거를 조사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관련해서 미국의 대선하고 관련된 모든 다른 국가들이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의 이상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도 또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부터 해서 여기에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빼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도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이니까 열심히 또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선거로 국가들이 망하는 순서들이 상당히 공통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든 아르헨티나든 지금 거지국가가 그리스 포함해서 거지국가로 된 모든 나라들이 다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좌파가 독재를 한 거고 또 배후는 다 중국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이 예전에는 러시아,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은 한풀 꺾였죠. 지금은 대세는 공산당 하면은 중국이다. 중국이면 공산당이죠. 그리고 이 중국을 배후로 돼서 많은 나라의 부정선거를 지금 일으켰는데 그 중에 망한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더라. 어떤 식으로 했냐?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혹은 이제 뭐 좌파당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절차, 행동들이 뭐냐? 첫 번째로 하는 게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많이 늘려요. 뭐 경찰도 늘리고 소방관도 늘리고 뭐도 늘리고 계속해서 늘립니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언론을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의료계도 또 장악을 해요. 왜냐면 의료계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우파 성향이 있는가 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계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일부러 폭등시킵니다. 근데 집 가진 사람들은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폭등시키면서 세금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세금. 그리고 물가를 폭등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이 되면 물가는 폭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이 경제적인 어떤 건실한 성장을 통해서의 어떤 필요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가 아니라 이거는 돈 뿌려버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서 엄청난 복지를 해주고 재난지원금에다 뭐다 뿌려버리니까 현금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나서 건강하지 못한 인플레가 이제 안 좋은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은 계속 유지한다. 뭐냐? 계속 돈 퍼주니까. 공화당이나 우파당은 안 퍼주거든요. 왜냐면 퍼주면 퍼주면 망하는 걸 아니까 퍼주지를 못하죠. 근데 좌파는 나라가 망하든 뭐든 상관없이 계속 퍼주는 겁니다. 퍼주고 또 부정선거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지율 높이고 그나마도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선거로 어쨌든 또 투표 조작을 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지지율도 언론 장악하면 지지율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기관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또 이번에 다른 얘기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왜 올라갈까요? 알고 보니까 구라미터라고 놀리는 리얼미터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또 이제 그 대표가 김호준하고 또 친구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묘하게 얽힌 이 구라미터가 조작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조작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나 봐요. 그래서 문재인 그 비호감, 호감, 정책 지지도 이거에 대해서 60%대 40%로 가다가 얼마였었더라? 39%인가 됐어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감이 39%로 떨어지고 비호감이 60%를 넘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구라미터에 그 이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아마 우파 성향이 아니라서 좌파 성향인데 아주 독실한 좌파 신앙을 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지율이 막 쑥쑥쑥 올라요. 어제 뭐 이제 그 문재인이 뭐 그 기자회견한 거 보셨습니까? 대국민 기자회견? 약간 이상하잖아요. 완전 미쳐버린 것 같거든요. 완전히 뭐 치매도 치매 이 정도가 아니고 연습을 4번이나 했다는데 그따구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서도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사 몇 명 죽여버리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뭐 물론 발표는 자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자살당한 뭐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합니다. 협박해버리면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적당한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떤 걸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칭찬해주고 있다. 그럼 또 외국의 좌파들이 또 입맞춰서 뭐 WHO나 이런 데서 또 빌 게이츠나 한마디 거들어주고 그러면은 국제적인 지지도 또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대충 뭐 언론에서 몇 번 해줘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TV만 채널만 켜면 계속 그거잖아요. 코로나 얘기잖아요. 계속 칭찬하는 얘기만 해봐요. 계속.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면요. 다 그냥 다 세뇌돼버립니다. 다. 자꾸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도 국민의힘당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난지원금 자기도 많이 주겠대요. 또 이재명은 그래도 이 사람은 일부 보수가 아닌가? 아니면 이때까지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뭔가 일말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주장도 하고 있어요. 망합니다. 기본소득은 망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와도 기본소득 하면 안 돼요. 기본소득은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해? 일자리를 얻은 만큼 그 4차 산업혁명이 와서 빼앗긴 일자리를 가지고 모든 돈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바로 가짜 유태인.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다 돈 가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화폐에 뭐 90 몇 %를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국민들이 노예가 됩니다. 국가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서 기본소득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쓰이고 국민들을 노예가 되는 대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파 사람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은 앞으로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내 눈을 바라봐라고 하는 그 당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려버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세계가 망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을 벌기가 아주 쉬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트럼프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면 얼마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길 꺼려하는 힘든 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장점을 찾지 못하면 그런 어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거라도 하면 엄청나게 그것만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청소부 같은 거. 청소부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노는 사람들은 돈을 절대 못 벌어요. 백수는 집에서 노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또 재미있게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재미있는 거를 어떤 나의 그 창의력을 발휘를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자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물가는 낮아지고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입니다.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가 아니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왜 기본소득을 안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300만 원에 가까운 200몇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선진 국민들은 기본소득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국민 수준이 낮아서 너도 나도 다 표를 주겠죠. 국민들 의식 개혁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도 혹은 우파이면서도 기본소득 얘기한다. 그리고 국가 재난지원금 얘기한다. 복지정책 얘기한다. 복지는 필요한 겁니다. 복지는 필요한 거지만 정부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지는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하면 안 됩니다. 복지는 민간단체가 하고 교회가 하고 종교단체가 하고 절이 하고 천주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와 함께 따뜻한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잘 챙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복지를 왜 정부가 합니까? 복지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면 가족이 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아프면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첫 출발이고, 국가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국가는 제일 순서가 마지막이에요. 종교단체가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헌금도 걷어가지고, 돈도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절에 있는 사람들이 절에 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민간 단체에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인정이 넘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근데 이걸 정부가 한다고요? 정부가 복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님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를 그냥 양로원에 보내버려요. 양로원에 보내면 국가가 돈을 다 내주거든요. 내 부모가 몸이 안 좋으면 정부가 다 책임져주기 때문에 나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가족의 단절, 가족의 파괴. 이게 뭐가 원하는지 아세요? 딥스테이트들과 사탄을 추앙하는 저런 추악한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가 가족이 해체된 사회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좋아하지 마세요. 복지.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예전에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영업 하기 전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꾸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복지 정책을 제가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차상이다 해가지고 복지 혜택을 한 달에 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월급을 200만 원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200만 원 이상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노력 안 합니다.
내가 이 2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고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 내가 200만 원 밑으로 일을 해야 200만 원 밑으로 돈을 벌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40만 원, 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프를 해야 돼요, 사람이. 내가 점프를 해서 아예 한 300만 원 정도,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벌 정도의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정부의 혜택을 안 받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 복지 혜택에 이 소나기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잘 못해요. 이렇게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게 정부가 우리를 노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줄 아세요? 월급쟁이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영업을 하면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국가들이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혜택을 주죠. 그런데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신청서를 써야 되지, 뭔 어떤 규칙을 맞춰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소득을 넘으면 안 되지, 아이들은 몇 명이어야 되지, 아이가 몇 살 이상이면 안 되지. 그는 어떤 규칙들, 규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춥니다. 계속. 국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추고, 국가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맞춥니다. 나는 국가가 정해주는 법대로 무조건 나는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노예의 사상이 심어지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자면 좀 끝이 없는데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해가지고 맞는 말 같습니까?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자, 어쨌든, 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예, 기본소득 주장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부정선거는 장악된 언론이 방송을 안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놀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놀려. 부정선거. 예를 들면 이번 민경호 의원도 놀리잖아요. 민경호 의원 미쳤다고.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그런 이야기, 막 그런 것들도 아주 놀리듯이 얘기합니다.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다 이런 식으로 놀리듯이 얘기합니다. 그럼 또 그 가지고 얼마나 까는지 몰라요. 부정선거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다른 식으로 그냥 놀리기 바쁩니다. 놀리는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주류 언론, 대형 포털, 커뮤니티 댓글, 빅테크 다 장악됐죠. 지금 이 댓글에도 지금 분탕들 들어와 있잖아요. 니들 말이야, 조선족. 우마우당이라 그러지. 우마우당이 왜 우마우당인지 아십니까? 5위안을 댓글 하나 쓰면 5위안을 받는다고 우마우당인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90원이래요. 야, 조선족, 니들 한 번에 댓글 다는데 90원 받는데 그렇게 행복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90원 받고 댓글 다는 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떳떳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댓글을 달아주고 한 줄 달아주면 90원 받는 게 그게 행복하냐고. 나는 다 하나 500원은 드릴 줄 알았네. 한 줄 다는데 90원이래요. 놀려주세요. 오마우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놀리는 말이에요. 댓글 부대는 댓글 한 번 다는데 90원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면 돈 주고 끊길 거야. 그것도 아셔야 돼요. 조선족들은 차라리 나중에 좀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하면서 정보나 열심히 모으세요. 그냥 조용히 눈팅이나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망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세계는 지금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